지난주 금요일은 와 참 우리 급락했고 스탁 선물까지 쫙 빠지니까 와 분위기 험악하더라고요. 저희 또 하루 만에 바뀌니까 또 하하하하 이런 분위기죠. 일희일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큰 추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진드간이 가야 되는데 내일 미국 시장 어떻게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정시 분할로 여전히 관심 뭐 이렇게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안 오른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올랐는지 근거 없이 올랐는지 이유가 있어서 올랐는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현재 우리 빅테크들을 그다음에 과거에 버블이 있던 그때 기업들 비교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그 자료 한번 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떠셨습니까? 다행히 오늘은 또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낙폭이 좀 컸잖아요. 네. 네, 사실은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전약 후강으로 끝났고 나스닥이 좀 선방하는 그러한 흐름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또 와 오늘 또 좀 힘들 하루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뭐 아마 우리 대표님이나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키옥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다 하셨을 텐데 뭐 하한가 이후에 오늘은 또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하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래간만에 외국인 양매수가 그 두 종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전체 이제 순매수가 좀 잡히면서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죠. 우리 주말 사이에 뭐 대기업 우리 또 회장님들 네, 투자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특히나 장비주들한테도 이게 이제 생각보다 그러면 뭐 투자를 하면 좀 더 이 좋은 사이클이 장비주들한테는 좀 이어질 수 있겠네. 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코스닥의 장비주들까지 훈풍을 좀 불게 만들었던 그러한 요인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려면 이번 주에 우리 20일로 맞죠?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 정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또 젠슨황 CEO는 AI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먼저 또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수급도 있지 않나.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가 좋은 이야기하면 또 테크 섹터들 한번 움직이겠지라는 부분으로 낙폭 가대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또 수급이 유입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던져놨으니까 그 20일 날 그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가지고 뭐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분들 왜냐면 급락할 때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 샀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또 직접적 개인 투자자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급락했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샀고 지난 금요일도 그랬죠. 뭐 3조 이상 개인들이 샀으니까 급락할 때마다 이제 살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더 있나? 물론 뭐 지금 예수금도 많고 거기에 예탁금도 80조 원 넘고 뭐 그랬다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갈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지금 있어요. 보시면 그 현금 여력이라는 게 각자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뭐 대표님이 다르고 제가 다르고 우리 앵커님이 네. 돈 빌려드려요? 싸게 드릴게요. 전 이제 없는 것 같아서 싸게 드릴게요. 없는 분들은 이미 이제 없을 수 있을 텐데 88조였던 고위 예탁금이 지금 방금 제가 데이터를 딱 보니까 82조대로 줄어들었네요. 6조 정도가 이제 뭐 예탁금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고 신용잔고는 여전히 26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탁금 수준만 일단 그냥 절대적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의 총알이 다 소진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주말에 저도 이제 이런 기사가 또 나오네라고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신규 계좌가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계좌가 그게 있었고 그 계좌가 많이 터지는 연령대가 30대 젊은 층 중심으로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들이 시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저는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투자할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신용을 산다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롭게 증시에서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지금 빠졌을 때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저는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앵커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총알이 우리 최악의 대비해서 항상 마지막 한 방을 총알을 남겨놓자라는 그런 그렇죠. 교훈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다 들어가 있어서 아쉽긴 하네요. 네. 아,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저희 계열사에 이제 대부업까지 하시니까 레몬 파이낸싱이라고 네, 연락해 드릴게요. 네, 주말 사이에 그런 얘기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대 중반인 분인데 네.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지금까지 네. 코인만 했대요. 코인만. 예, 그래서 주식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문의가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코인 수익률보다 네. 주식시장 수익률이 더 좋을 테니까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물어봤더니 코인에서 1,100가 났대요. 자기 계좌. 뭐 알트코인은 여전히 되는. 예, 그거 뭐 저 처음에는 그래서 아유 또 힘드신 분이 또 이제 주식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라고 하다가 그 얘기 듣고 형님 바로 이제 형님으로 바뀌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주식시장에서 또 약간 이제 뭐 고인물들의 변화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과거의 단순한 뭐 그냥 저거 아직까지도 저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주식 몇 번 하셨다가 크게 손해보고 네.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돼. 네. 배가 망신하는 거야. 그쵸.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알부자님들이 많으시고 그만큼 해보셨다가 이건 절대 안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분들까지 만약에 흔들리는 과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신용과 또 이제 예탁금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금요일 날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왜 지금 안 하고? 얘기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금요일에 이진우 소장님과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합니다. 항상해요. 금요일날 잘 안 보시나 봐요, 우리 앵커님. 그냥 운동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귀에 꽂고 네네. 들어보세요. 거의 반 예능이니까 뭐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은 와 참 우리 급락했고 나스닥 선물까지 쫙 빠지니까 와 분위기 험악하더라고요. 저희 채팅방에서도 뭐 네 그랬습니다만 또 하루 만에 바뀌니까 또 하하하하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시장이 하루짜리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내일 올라간다 아니면 또 그 다음날 빠진다 이거 예측 못해요. 네. 큰 추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진드가니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것 따라서 또 바뀌고 내일 또 만약에 미국 시장 흔들렸다 그러면 저희 또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추세 일단은 잘 맞춰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는 그냥 주 중반 이후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엔비디아랑 또 미국 고용 보고서 지연된 게 20일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셧다운 때 못 나왔던 지표들이 쭉 나오면서 이게 과연 금리 인하 상인가 이거 또 체크를 할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변동성 좀 주 후반 쪽에 커질 수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떤 강줄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큰 방향성에 대해서 자그마한 노이즈들은 일부러라도 무시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크게 가고 싶은데 또 연합인포맥스 라이브가 데일리 방송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또 시장을 들여다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감정적으로는 일희일비하게 될 때도 많고 좀 소소한 이슈에도 좀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는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해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들 이것도 좀 정리는 해주시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요. 네. 똑같은 내용을 드리는데 예. 시장이 올라간 날은 네, 그래도 분위기가 되게 괜찮은데 네, 똑같이 빠진 날은 네. 사기꾼이래요. 사기꾼이래요. 대표님한테. 네,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경제방송의 주추돌이 되신 분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고인물은 나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경관 괜찮습니다. 좀 더 할게요. 네. 네. 또 결국엔 미국 증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반도체 오늘 반도체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반도체가 쭉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주춤 이런 네. 모습들인 것 같고 보니까 가상화폐가 안 그래도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약간 유동성의 핵심 축을 그래도 그나마 보니까 ETF에서 한 3주 연속으로 빠지더라고요. 자금들이.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갔을까? 가상화폐 줄여서 주식 살까?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오히려 금리는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약간 시장에서 완전하게 위험 자산에 대해서 선호가 크게 나오지는 아직 못하는구나 라는 쪽들이고 의외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약세였습니다. 저 대만만 강보합 정도고 나머지 다 약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아시아의 주도 국가가 꼭 적으세요. 주도주가 강하면 주도 국가가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외국인들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가 MSCI 리밸런싱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앞두고 물량을 줄이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가 일단 정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는 왜들이 과격하게 매물이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런 현상이 약간 보이긴 하네요. 근데 물론 저희는 뭐 반도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MSCI 때문에 거기서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똑같은 얘기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 단위의 매도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선물 매수는 이어졌는데 뭐 선물은 뭐 아직까지 1000개 정도면 뭐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강세 쪽은 반도체 강한 모습들인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따가 투자 관련된 쪽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번이 기판이 강합니다.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기판이다라는 얘기를 7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HBM 관련된 쪽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신경 쓸 건 뭘까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바쁘니까 계속 또 뒤에서 백업 좀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오셋 쪽 후공정 쪽들이 계속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3분기 나온 실적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되게 섭섭합니다. 네. 앞으로 4분기부터 내년에 업황 돌아갔을 때 그때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호텔 카지노 강했습니다. 이쪽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이제 일본을 이제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몰라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들은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판사이기다라고 박수만 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보니까 그건 감안을 하고 보시는데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이제 벌써 서부 T&D 실적 나온 거 보세요. 이제 성과 좋았고 그 전에 롯데관광개발도 괜찮았기 때문에 GSP&L만 안 나왔어요. 네. 그건 당연히 일시적인 비용들 들어간 거거든요.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일단 기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거기 중국 관련된 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핵잠수함 얘기 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좀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 쪽은 누리호가 27일 날 발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랑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이렇게 크게 부각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우주항공이 좀 셌습니다. 한국항공 우주가 강하면서 약세 쪽들은 2차전지 반도체 강하다 보니까 약했고 금융주도 보험주들이 실적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되면은 거기 관련된 금융지주사 쪽에서 제대로 배당이나 자사수주 매입 이쪽을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밀렸던 것 같고 조선기자재는 몇몇 업체들이 실적 부진하다 보니까 같이 밀렸고 네. 항공주는 뭐 원화 얘기인가요?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항공주는 뭐 부각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승과 하락 업종들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가 앞에서 2부에서도 어떤 코스피 상단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기도 했고 이제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각 증권사에서도 내년도 어떤 코스피 코스닥 증시 전망치 경제 전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일단 시트에서 나온 자료도 한번 정리는 해봐야겠습니다. 코스피 전망 5,500으로 상향 조정한 배경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또 필두로 해서 제가 추가적인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좀 이어서 이거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시겠어요?
시티에서 14일 날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는 쭉 빠지고 있는데 예.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IB들은 다 이런 표현이다, 이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을 올렸던 배경은 뭐 똑같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한미 통상 협력 강화로 인해서 둘이 이제 좀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기 국면이 성장이 이제 완만해지기 시작하고 보니까 이제 한국의 성장률도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0%대에서 움직이다가 예. 내년 성장률 1%대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낮은 쪽과 함께 완충적 경기 국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반도체 업황 얘기는 나오고 있고 지난번 2001년도 때에서 2007년도보다 더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때는 한 번, 두 번 있었는데 이거를 크게 하나로 묶는 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내년 영업이익을 또 추가로 한 30%대 가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상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 같고 요 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미통상협정 체결로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올린다. 네. 네, 이게 그렇게도 적용하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없던 게 15%가 생긴 게 아니라 25% 생기다가 15%로 줄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예? 어차피 관세는 내긴 내는 건데 네.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내다 보니까 꼭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30% 세금 낼 줄 알았더니 15%밖에 안 된다. 어휴 다행이다. 15% 내긴 내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세금인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상법 개정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니까 조금 빨라질 것 같더라고요. 12월 달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또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뭐 우리 사주나 뭐 몇 개는 빼고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목표가 PBR 1.7배. 그러면 그거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부른 쪽이 2배였었거든요. 네. 2배 국내 증권사긴 하지만 2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일정 과거에 못 보던 배수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죠. 1.1배만 가도 한국은 일단 고점 왔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기 올라가는 과정들 요거를 이제 가장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어디 증권사별로 다 다르고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또 이번에 섹터가 더 나올 텐데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 끝이 되구나. 예. 이번 주 그래서 봤을 때 시사점으로 하게 되면 그들이 가장 코스피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섹터는 AI 서버, 예. 전력망, 조선, 자동차, ESS 쪽으로 일단은 압축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쪽에 대해서 코스피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 성장주라고 바라보는 쪽이겠죠. 자동차가 들어갔어요. 이거 신기하네요. 예, 그런 쪽이고, 뭐 다른 쪽은 거의 다 아는 쪽들이고, 반도체를 AI 서버 쪽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AI 인프라 종목들과 같이 묶었다는 거,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렇게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와 그래서 AI 쪽으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또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버크셔일 서웨이에서 알파벳에 뭐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물론 일부에서는 이 방점이 AI나 뭐 반도체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수 소비재에 대한 투자 쪽으로 또 해석을 해주셨지만 어쨌거나 같이 엮여 있는 산업군이 AI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팀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하이닉스랄지 삼성전자까지도 전망이나 이거는 전망도 전망이지만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정시 분할로 여전히 관심 뭐 이렇게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물론 안 오른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올랐는지 근거 없이 올랐는지 이유가 있어서 올랐는 거지. 네.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현재 우리 빅테크들을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막 버블이 있던 그때 기업들 비교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그 자료 한번 뭐 혹시 잡아주실 수 있으면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과거의 닷컴 버블 시기 때는 좀 현금 흐름 없이, 그러니까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 없이 IPO하거나 뭐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자본을 이제 조달해야 되니까 네. 회사채, 투기 등급 회사채. 왜냐하면 뭐 특별히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신용 등급 자체가 그렇게 우량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채권들을 많이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장할 거야, 뭐 좋아질 거야 앞으로, 이런 막연한 이제 그런 스토리로 이제 올랐다라면, 기술력 하나 보여주고 이제 그렇죠. 뭐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닷컴 버블이라고 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긴축에 딱 들어가니까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줄을 조이면서 금리 올라가니까 폭삭 이제 네. 내려오는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오른쪽은 현재 이제 우리 테크 빅테크들은 보면 어쨌든 뭐 큰 중장기 계획 하에 지금 자본을 좀 조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몇 년 뒤에 돈을 버는 현금 흐름 안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에서 돈을 갚아 나가는 뭐 이런 이거는 이제 ALM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벌어들일 수익과 부채 기간을 맞추는 거죠. 듀레이션을 맞춰 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는 다르게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버크셔 해스웨이도 있지만 소프트뱅크가 네.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부분도 네. 야, 그러면 이제 또 엔비디아 끝난 거 아니야? 뭐 AI 또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AI에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뱅크가 떠났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거물급 투자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라는 걸 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만한 돈을 팔아서 현금으로 챙긴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투자처로 옮긴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왼쪽이 소프트뱅크에서 이 엔비디아의 칩에서 오픈 AI 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AI 카테고리 안에 그러네요. 하드웨어 쪽에서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자산을 이제 바꾼 거죠, 그냥. 네. 내가 투자한 자산을 이제 바꾼 거기 때문에 AI를 끝으로 생각하고 돈을 빼서 다른 데로 갔다? 이건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 그 안에서 자산 배분이 된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2022년도 12월 달에 챗 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2, 3년 동안은 엔비디아가 쫙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주도 역할을 했고, 이번 주도 다들 엔비디아만 지금 그렇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반도체가 다시 전고점 돌파하고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앞에서 달려왔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달릴 후보군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돈을 이렇게 자산 배치를 다시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이제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에 그 투자도요, 애플을 또 다 판 거 아닙니다. 그죠? 애플 전량 매각한 거 아니고, 아직 애플 지분은 한 22%인가요? 뭐 정확한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남아있고, 그런 와중에 그 오픈 AI를 우리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애플은 어쨌든 하드웨어 쪽에서 잘했던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에서는 약간 지금 뭔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는 좀 보여왔고, 그래서 제미나이를 뭐 탑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GPT를 탑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시리를 어떻게 또 AI를 입혀서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이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없었어요. 네, 이 시간 아니었나요? 네. 네, 그 죽음의 계곡을 잘 건널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가 구글 알파벳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요즘 퍼블렉시티도 쓰고요, 네. 챗 GPT도 쓰고, 또 뭐죠? 제미나이도 쓰고, 제가 한 5개 정도 쓰는데 다 유료로요? 다 유료로요. 한 20만 원 정도를 유료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 돈으로. 와. 회사에서 지원 안 받고. 네. 보고 계십니까? 네, 요거 혹시나 네. 듣고 계시면 네네. 다음 달부터 캡처하세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아무튼 20만 근데 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다 각자 삽입하고 있어서 이거 제가 되게 없어 보이네요. 근데 하고 나니까 아무튼 네. 근데 예전에는 GPT에 들어가는 빈도수가 엄청 많았다면 제미나이를 뭘 검색했을 때 뭔가 조금 요거 이상한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네. 퍼블렉시티나 GPT를 들어가고, 주로 요즘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쪽은 제미나이 쪽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비슷하시네요. 맞나요? 네, 거기서 이미지 그리고 영상도 한번 짧은 거 만들어 보고, 그래서 버커셔 해스웨이도
AI의 F는 약간 줄이 돼. 거기서 판 거를 앞으로 죽음의 계곡을 잘 건널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하나의 자산을 재배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구글이 성장하라고 거기에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어쨌든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메모리의 지금 쇼티지에다가 아까 대표님께서 PCB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내년도에는 아마 PCB도 이제 메모리 같은 원래의 움직임이 내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AI 관련된 반도체나 PCB 그 투자 사이클은 계속해서 조정 시에는 좀 분할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미나이를 주력으로 쓰고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나 더블 체크하는 느낌으로 퍼플렉시티를 쓰는데 저도 둘 다 유를 쓰거든요. 네네네. 저도 제 사비로 아, 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혹시 그러면 들어가시는 빈도 접속이 뭐 예전부터 제미나이를 그러면 많이 쓰셨나요? 아니면 원래는 챗GPT 그죠? 그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마케팅이 무서운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제미나이 6개월 건을 그래서 다들 좋다니까 네네네네. 한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 네. 그 이후로 이제 유를 계속 같이 하는 쓰게 거죠.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 네. 마케팅이 무서운데 그만큼 호갱이 제미나이- 네? 호갱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고 근데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네, 마케팅에 제가 만족을 해서 그 품질에 만족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제미나이 3 나온다고 하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산업의 로직들 그리고 지금의 뉴스들을 보면 여전히 매도는 나오지만 돈 유동성은 AI 산업 안에 계속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기를 건널 기업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구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글 얘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계속 회자된 게 알파벳 주식 매수하고 회자된 게 결국 13F라는 건데 버크셔에서 회의가 제출한 13F 자료에서도 이게 나왔었고 때문에 대표님께서 또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투자 전략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좀 어떤 로직과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까? 네, 들어갈 때 기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기판을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끝에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전혀 손을 못 대고 그냥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방치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이 그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번 사이클은 과거에는 기판이 미세와 이렇게 작게 집적화되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예. 요즘 모바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아니라 서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대용화되고요. 거기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고적층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쪽도 네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멀티레이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소요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당연한데 네. 아직도 기판 쪽에 대해서 그런 의식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의심 많이 합니까? 하여튼 그래요. 답답해서. 심택 가지고도 얘기할 때 저 주가 훅 빠진 거 보고 또 네가 그 좋게 보는데 왜 이렇게 빠졌냐 그러는데 조금만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왜 MCP부터 FCBGA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들까지 다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13층 13 플로어 아니고요. 폼 13에서 13F입니다. 네. 웃어주시잖아요, 우리 팀장님은. 이거 방금 이제 왜 반응을 안 하세요? 방금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었거든요. 아, 꽃방귀였습니다. 꽃방귀였습니까? 그거라도 네. 그래도 어떤가 싶어서 13F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분기마다 이제 SEC에서 1억 달러 이상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다. 그러면은 1억 달러면은 솔직히 대부분 다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된다 그러면 네. 이거를 다 쭉 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만 분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에 특징이 어땠느냐? 이번에 또 변동성도 좀 컸죠. 그랬을 때 일단 종목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헤지펀드나 아니면 규모가 되는 급에서는 종목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대요. 그래서 섹터나 팩터에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변화 시켰다는 얘기겠죠. 리스크 분산 그리고 수익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막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베팅이 컸다든가 아니면 빅테크 쪽으로 막 더 강화시켰다든가 이런 쪽에 나온 게 아니라 특정 종목에 베팅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늘렸긴 하지만 리밸런싱이 많다고 그래요. 또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 특히 저희가 테마 쪽으로 쭉 움직였던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빠졌다는 게 좀 심화가 되는 게 이번에 특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기술주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그래서 시장 모멘텀 유동성에 따라서 이건 뭐 당연히 펀드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런 고수익성 노리는 펀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변동성을 유발한다라는 쪽들인데 여기서 한번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상위 공통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들의 특징을 쭉 나열을 했었는데 보니까 뭐 저희가 아는 종목들 다 들어가 있죠. 빅테크 기업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공통으로 자주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줄었다 올렸다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리밸런싱이 된다. 결론은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일부 대형 퀀트만 매매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개인 중심의 매매가 더 많았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딩 쪽으로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 있고 팔런티어도 아직까지는 퀀트나 테마 쪽으로 포지션이 높은 기관이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상태에서는 자꾸 그래서 나오는 게 비싸다 고평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지션이 바뀌어서 이제 이거 인정해줄 때가 이제 그때가 진정했죠. 네, 그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론 중에서 브로드컴이 또 거래가 제일 많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많다는 거는 사서 바이앤홀드로 그냥 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그 신뢰도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간다는 건 조금 아닐 수가 있기 좀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인텔이나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예. 조금 더 빈도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재 쪽에서는 ASML 가장 또 선호한다고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오라클, 세일즈포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 뭐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이런 쪽으로 그들이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약 쪽에서는 역시나 릴리 여기에 노버너 디스크가 안 들어갑니다. 차이가 벌써 벌어지기 시작했죠. 여름 때부터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화이자도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또 금융주 쪽도 들어와 있다라는 쪽들인데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뭐 조금 같은 종목이라도 좀 특이한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종목들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게 사실 13F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라는 보고서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저기서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으로도 충분히 녹일 만한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종목을 보지 마세요. 종목이나 섹터는 그냥 그들이 많이 매매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과거와는 다른 스타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회전율이 많다는 얘기들, 그리고 또 거래가 많다는 얘기들, 네네. 그들도 주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줄였다 내렸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쪽에서 예전과 같이 똑같이 뭐 비중을 계속 늘려서 뭐 쭉 이만큼 올렸다, 이만큼 내가 계속 바이앤홀드로 끌어가겠다 이런 전략들이 지금 아니란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버크셔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그 13F와 관련된 뭐 검색어도 좀 검색도 많이 되고 뉴스도 많이 됐는데 또 좋은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쫙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또 아이디어와 또 투자의 어떤 힌트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거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 업종 얘기하면서 호텔 카지노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중일 간의 갈등 또 뭐 대만 얘기 나오고 하니까 뭐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가지 말라는 권고가 중국 내에서 나왔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니 반사수익 뭐 이런 스토리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또 대표님께서도 언질은 해주셨는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쇼핑 시즌도 다가오고 그다음에 여행 시즌이 되면 당연히 관련된 중국 소비주랄지 아니면 이런 수혜주, 놀자주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꼭 중국 뭐 반사 수익, 일본 반사 수익 아니더라도 호텔, 카지노 이런 쪽에 대해서는 혹시 투자 의견이나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계절적 성수기라고도 할 수 있죠. 12월 달에 저희 부서의 직원들 보니까
일할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부서원들 제가 이거 너무 그거 꼰대 같네.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이야기는 진짜 방송으로만 하죠. 아니, 김 부장이네 드라마. 이번엔 돼요. 이거 그러면 저도- 혹시라도 원래 원래 이제- 이제 방송 보고 너네 12월엔 일 안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아. 얘기잖아요. 자기 휴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방송에서 얘기해버리면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무슨 아무 말을 안 아니 해요. 그게 이슈로 보니까 네. 근무 일수가 진짜 다 같이 모여 있는 날이 며칠 안 되더라고요. 네. 부서에. 네. 예. 다 사방팔방 다 한겨울에 다들 어디 가나 봐요 직원들이. 영호 과장님 휴가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유영학자님 또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12월 달은 다들 밀린 휴가들 1년 동안 안 쓰신 휴가 가요 마요. 네. 저는 뭐 잘 안 가는데요. 네. 저는 잘 안 가는데 가야죠. 네. 가서 소비를 해야 이런 기업들이 또 살아나는 거고 네네. 연결은 그렇게 하는 걸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내 우리 내수 소비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주셔야 되잖아요. 예. 저는 이제 한 번씩 어쨌든 뭐 공항철도를 일부러 한 번씩 이렇게 타고 오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여행을 가지는 못하고 네네. 공항철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평소보다 확실히 외국인 분들이 캐리어 이렇게 끌고 타시는 분들이 과거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피부적으로 일단 느껴졌고 네. 근데다가 가장 우리랑 여행지로서의 경쟁 상대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서 약간 그러한 여론과 정부의 조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네. 사실 반사수혜죠. 예. 어차피 지리적으로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차이 안 나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으면 뭐 중국, 일본 안 가고 여기까지 오겠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거의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감정이 좀 더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주가가 오늘 움직이고 한 부분은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최근에 다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에 지금 노란색이 아니군요.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은 종목들이 대부분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호텔이나 카지노나 그다음에 이제 미용, 화장품, 면세, 여행이 예. 초록색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록색 종목들 한번 쳐보시면 반도체나 바이오들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다가 반도체 살짝 좀 뭐 쉬었죠. 네. 근데 이들 종목들은 한때는 한 우리 9월달 직전 그러니까 반도체가 세게 달리기 시작한 게 9월부터잖아요. 네. 그들이 달리면서부터 사실은 이들 섹터는 좀 우리가 거론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30%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빠져 있을 때 주가의 위치도 크게 부담이 없는데 이런 모멘텀 일단은 만들어주고 최근에 일부 기업들의 실적은 뭐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뭐 LNC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카지노 쪽 숫자가 양호하게 잘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더욱더 좀 임팩트 있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일본 시장에 상장돼 있는 우리나라 JTC라는 회사 있죠. 네. 일본에서 사후 면세점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장중에 하한가를 갔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본으로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그 회사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벌 텐데 일본으로 앞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회사가 먼저 하한가를 기록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플레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 뭔가 사업하는 쪽은 약간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국내에서 뭔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 대신에 우리나라로 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만들어질 수 있고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반도체나 바이오 다음으로 좀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군이 하나가 또 형성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조정도 받았고 그런데 긍정적인 뉴스들은 나온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중국 소비주를 샀다가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없는 총알을 짜내가지고 네네. 이 중국 소비 가는주에 몰빵이 돼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9월달, 10월달 반도체 갈 때 진짜 이쪽만 딱 들고 있었던 분들은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으리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주제가 반도체였고 네. 반도체 조정 구간에서는 좀 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반도체를 포지션에서는 어느 정도 어쨌든 일정 부분 가장 좀 섹터가 크고 시총도 크니까 담아놓고 나머지 뭐 내가 좀 약간 뭐 여유가 좀 있다면 이 중국 소비도 일부는 좀 담고 이렇게 해야지 이쪽을 그냥 하나 빵 담아놓고 기다린다? 지금 주도주는 사실은 색깔은 아니잖아요. 네, 네. 주도주는 어쨌든 지금 돈 잘 벌고 AI 스토리로 움직이는 시장에 맞는 뭐 반도체, 기판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의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편입할 수 있는 정도지 여기를 주도 섹터로 비중을 막 확 이거는 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국 소비주의 90% 담으세요라고 얘기해도 안 담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일부 업종은 그래도 함께 가져갈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관련한 소비주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소비주 쪽들도 보긴 보는데 너무 그렇게 오버해서 볼 필요 없다.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예. 그런 쪽들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이 출국하셨습니다. 네. 예, 어딜 갔냐면 G20 정상회담 주말에 열리는 거 참석하기 위해서 예. 간 나라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랍에미리트, 네. 이집트, 네. 터키입니다. 네. 거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뭔가 저희가 한번 뭔가 수출 계약을 한번 빵빵 터뜨렸던 나라들입니다. 뭐가 없이는 안 가셨지 않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아랍에미리트가 IDEX 2025라고 2월달에 한번 열렸습니다. 네. 그때 저희 방산기업들 우르르 가가지고 그때 뭐 나올 것처럼 막 하다 그때 한번 단기고점 만들고 빠졌었어요. 그때가 1차로 던진 거 있고 예. 이번에 뭔가 추가로 또 나와서 이제 물 밑에서 만약에 뭐 사인 나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방산주가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네. 5가 6, 7. 네. 그래서 그냥 또 화내셨어요. 네. 화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 이집트보다 이제 터키가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요. 터키가 지금 입장이 약간 러시아 쪽 튀르키예. 튀르키예. 네. 터키. 예. 국민학교 다녀서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네. 그때 입장이 이제 우리가 한번 수출을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차 수출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뭐 이렇게 약간 양다리 걸치는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한다 그러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타깃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도 이번에 들어간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갔고 네. 이게 되면 삼성전자가 할 일이 조금 좀 있을 것 같고 거기 쪽과 뭐 연결되는지 방산 쪽 두 가지 일단 보면서 성과 나오는지 보고 이제 플레이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뉴스들 어떤 거 나오는지 계속 면밀히 살펴보면서 방산도 미리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섹터 얘기들 마무리 짓고 잠깐 K푸드 얘기하고 마무리는 짓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K푸드 삼양이나 농심 쪽으로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팀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도 원래는 반도체 움직이기 전까지는 소비 관련해서 주도주였죠. 근데 이제 반도체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3분기 실적도 약간 슬로우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비중을 컨빅션이니까 확 담았다가는 물론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25%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주도주가 그렇게 가격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좀 매력적인 뭐 구간에 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시장의 색깔이 이 종목이 막 지금 주도해서 움직일 그런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장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풀캐파로 돌아가는 것은 내년도 부분이고 실적도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한 번씩 이렇게 불쑥불쑥 움직이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볼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K푸드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도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이번 사이클이 소비 쪽들이 주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약한 섹터라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삼양식품은 삼양식품이지만 거기 소스 만드는 회사 들어갔다가 아이고 튀어가지고 예, 아 대표님께서요? 예 어. 거래도 안 되는데 줄줄줄 빠져가지고 아이고 고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 화장품 쪽도 되는 쪽만 보려고 그래요. 되는 쪽도 잘 안 돼요 지금요. 예, 그렇게 성과 잘 나왔던 APR마저도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소비 쪽들은 너무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큰 비중 가져가면 안 되겠다라고 했고 너무 폭이 벌어졌다 그러면 반등할 때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